오프닝을 요걸로 하는 게. 거기서 그걸로 시작하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인사는 해야지. 사과 재배 농업인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금년에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상순부터 3월 하순까지 예년보다 훨씬 높은 기온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사과도 굉장히 빠르게 생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기상 관측 이래 174년 만에 두 번째로 온도가 높은 그런 3월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과꽃이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서 거의 보름까지 빨리 지금 사과꽃이 진행이 된 그런 해입니다. 자, 금년처럼 이렇게 생육이 빨리 시작되는 해에는 우리 사과 재배 농업인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한 해가 됩니다. 강원도나 이런 위도가 높고 해발이 높은 이런 지역에서는 꽃이 빨리 피면은 생육 일수가 길어지니까 과일 생육하는데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 역시 냉해를 조금 더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금년에는 생육도 빨리 시작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3월에서 지금까지 냉해가 한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자, 금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후지 꽃은 굉장히 개화량이 많습니다. 개화량이 많은데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화보다는 액화가 훨씬 더 많이 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개화 기간이 평년에 비해서 조금 길게 형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수정률이 굉장히 높아서 결실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금년처럼 이렇게 개화 기간이 길게 형성이 되면 꽃은 많이 피지만은 실질적으로 착과율은 굉장히 낮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년 봄 기상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생육은 빨리 시작했지만 3월 달에 한 3번 정도, 그리고 4월 달에 2번 정도의 냉해가 있었습니다. 3월 7, 8일경에 전국적으로 냉해가 있었고, 또 3월 중순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3월 27, 28, 29, 3월 하순에 냉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7, 8, 9 이때 또 전국적으로 냉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아마 전국적으로 영하로 떨어진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생육기 동안에 한 5번 정도의 냉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화뿐만이 아니고 액화들도 상당히 냉해를 많이 받은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과원도 꽃은 상당히 많이 피었는데 과원 나무 위치에 따라서 과일 생육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과원 중간쯤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상당히 그 과일 생육하는 게 편차가 좀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많은 우리 재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냉해가 언제 가장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4월 7, 8, 9 이때 저온을 가장 큰 피해로 지금 그렇게들 지금 알고 계시는데 사실 7, 8, 9도 물론 저온 피해는 있었습니다. 영향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앞전에 즉 3월 하순에 있었던 그런 저온이 굉장히 금년에 피해를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하 3도, 4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지역도 있었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홍래기 이후에는 마이너스 2도 이하가 되면은 한 10 내지 20, 30%의 피해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전에 3월 27, 28, 29 이때에는
지역에 따라서 마이너스 5도 이하로 떨어진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가 사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왕겨나 또는 그 고체 연료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거의가 4월 7, 8, 9 이때 그런 냉해 경감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3월 27, 28, 29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셨었다면 훨씬 더 피해는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갈수록 기상 여건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라도 이런 조건이 닥친다면은 홍래기 이후부터 관리를 하실 게 아니고 농래기부터 관리를 해 주셔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 좋은 그런 기상 여건들은 거의 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육이 빨리 시작되면서 한 4차례에서 5차례 냉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과에서 특히 이제 이 영년생 작물인 과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 시간입니다. 특히 개화 후부터 약 한 달 정도, 즉 1차 적과할 때까지의 일조량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해 착과량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금년에는 4월 보통 중순경에 꽃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뭐 상중순에 개화가 됐지만은 금년의 기상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금년에 4월 달에 우리 남원 지역의 그 일조량이 18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식물에서 그 필요한 그런 일조 시간을 보면은 4월에는 적어도 250시간 이상, 그리고 5월에는 350시간 이상의 일조량이 충분히 있어야 과일이 제대로 착생을 하고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조 조건이 됩니다. 2022년에는 약 250시간 정도의 일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금년에는 180시간, 178시간 정도, 즉 한 70시간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힘든 그런 해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지금 금년과 같은 상황이 한 5년 전에도 있었죠.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조기낙과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해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도 일조 시간을 보면은 4월 일조 시간이 약 21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250시간 이상이 되면은 크게 낙과나 이런 거에 문제 없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2018년에도 4월하고 5월 일조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기상 여건 때문에 뭐 냉해, 그리고 조기낙과, 또 금년처럼 이렇게 기온이 낮고 비가 자주 오는 이런 경우에는 또 갈반병,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적과 전입니다만, 지금 과일들, 결실된 과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냉해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이 냉해를 받으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동록 증상이죠. 물론 지금은 동록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과일 형태를 보면은 충분히 동록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많이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지나 홍로 같은 이런 품종들은 냉해를 심하게 받으면 이 꽃받침 부분에 동그랗게 띠 모양의 형태를 띠는 그런 피해 증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증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 과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꽃받침 부분에 가까이에 지금 노랗게 지금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일이 커지면서 우리 상처 입었을 때 생기는 딱지처럼 이렇게 노랗게 띠를 두르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 꽃받침 부분에 이런 노란 띠 형태의 동록이 발생이 되면 과일 비대에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과형도 불량해지고 또 과일 크는데도 문제가 되고, 뭐 이 과원 같은 경우는 뭐 착과수는 충분할 걸로 봅니다만은 그래도 품질은 금년에 많이 떨어질 걸로, 아마 이거는 이 과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과일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철 저온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많이 나타납니다. 자, 1년에 이 꽃이 개화해서 사과 수확할 때까지 이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 분열을 1년에 24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화 전에 24회 세포 분열 중에 21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온도 조건이죠. 세포 분열을 원활하게 하는데 온도 조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금년에는 발화 이후에 개화까지 약 4번 정도의 저온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세포 분열은 조금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품종에 따라서 세포수 차이는 있지만은 과일 하나당 4천만 개에서 7천만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과일을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냉해가 자주 오는 이런 해에는 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약 4천만 개에서 7천만 개의 세포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도 이 불완전한 세포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금년에는 대과 생산량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올해 금년에 그 후지 같은 경우는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화 기간이 길면 꽃은 많이 피지만 실제 착과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거는 우리가 2021년에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2021년에 전국적으로 후지 꽃은 굉장히 많이 폈습니다. 그런데 그해 후지 개화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지속됐었죠. 그래서 금년에 뭐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개화량으로 보면은 그해 적과하기 굉장히 힘든 해로 이렇게 모다들 예측을 하셨었는데, 실제 적과하려고 가온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적과할 것이 없는, 즉 수정이 안 된 그런 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금년도 2021년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금 뭐 이제 개화가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금년의 개화량에 비해서 결실량은 많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금년 이제 적과의 포인트는 1차 적과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1차 적과 해놓고 나서 2차 적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처럼 기상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또 냉해가 잦았던 이런 해에는 가급적이면 1차 적과 시기를 충분히 좀 늦춰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결실된 걸 확인을 하고 1차 적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적과 역시 조금 늦춰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년처럼 냉해가 많고 그 다음에 개화 기간 동안에 일조 시간이 부족한 이런 경우에는 1차 적과 후에 2018년에 겪었던 이런 준드롭, 즉 조기낙과 현상이 굉장히 오기가 쉬운 그런 지금 기상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2차 적과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금년에 이 조기낙과 현상은 분명히 올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정적인 착과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적과도 늦게, 또 2차 적과는 조금 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인들께서 가장 지금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적과제 사용이죠. 자, 우리가 적과제 사용은 물론 뭐 대과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화제가 됐건 적과제가 됐건 이런 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충분히 기상 여건을 분석을 해서 금년에는 적과제나 적화제를 적극적으로 써야겠다, 금년엔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적화제나 적과제를 사용해서 너무 과다하게 낙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적화제나 적과제를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봄철에 일조량이 충분하고 온도가 높은, 즉 냉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해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냉해도 잦고 그 다음에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해에는 적과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과다 적과가 돼서 결실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해에는 가급적이면은 적화제나 적과제를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착과수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제를 쓰실 분들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경우라면
평소에 쓰시던 것보다는 농도를 좀 연하게 해서 그렇게 살포를 해서 너무 과다적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적과는 가급적이면은 각 화총별로, 과총별로 달려있는 과일을 하나 정도는 충분히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2차 적과 할 때 조기낙과 현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충분히 남아있는 과일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마무리 적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해에 착과량이 좀 적고 그러니까는 전국적인 생산량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금년에는 오히려 이런 기상 요건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국적인 생산량은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기상 요건, 즉 냉해가 심한 해에는 가급적이면은 1차 적과할 때 과일을 많이 남기는 그런 적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적과 3차 적과는 조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과일은 착과 수는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 대신에 대과 생산량은 많이 줄어들 걸로.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의 사과 생산량을 보면 뭐 공식적으로는 52만 8천 톤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약 56만 톤 정도 생산된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냉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는 생산량은 좀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적과는 조금 느슨하게 하더라도 2차 적과는 혹시 올 수 있는 이런 준두릅, 조기낙과 현상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게 끝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너무 착과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는 정말 전국적으로 비가 왔고 하루 종일 햇볕이 없는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 날씨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나무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죠. 즉 이런 신초 생장하고 과일 생장하고 지금 양분 경합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생육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다 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기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1조량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뭐 아마 조기낙과 현상은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 전망을 보면 다음 주에 지금 비가 한 5일 연속 잡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아마 목, 금, 토, 일, 월, 5월 상순에 지금 전국적으로 약 5일간의 강수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조량은 훨씬 더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낙과 현상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기상 예보가 틀리기를 바랄 뿐이지만 만약에 이게 맞는다면은 금년에는 낙과 현상은 더 심화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해 주실 일은 이런 기상 여건이 불리하면 즉 1조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뭐 저장양분 또 입에서 과총엽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져 생산했던 탄수화물, 즉 동화물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일로 주기보다는 신초 생장하는데, 즉 식물은 굉장히 본능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과수처럼 영년생 작물은 모든 기상 여건이나 주변 환경이 불리해지면 과일을 생산하기보다는 영양 생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동안에 뭐 저장 양분이나 또는 그동안에 생산했던 이런 동화 물질들을 과일에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신초 생장하는데 거의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종자가 형성된 상당히 좋은 그런 과일들도 양분을 먹지 못해서 낙과가 되는 그게 이제 준두릅 현상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5월 상순 기상 여건을 보면은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기상 전망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생장 컨트롤 하는데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죠.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탄수화물 생산을 못하고 이 영양생장적으로 전부 다 소모를 하게 된다면 이 탄수화물을 일부 인위적인 보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2018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2021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비가 3일 이상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해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비가 그침과 동시에 포도당이 있습니다. 이 포도당을 500리터에 한 1kg 정도, 1kg 정도 희석을 해서 연면 살포를 해주시면은 인위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그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낙과 현상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반드시 기상 여건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